작년에 마을교육 공동체에서는요, 강연과 그리고 질의응답 등등의 코너가 있죠. 그 중에서 지역과의 소통, 그리고 많은 분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현장을 직접 탐방을 하고, 혹은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코너를 만들고자, 그 첫 번째로 은평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김한울 예비 마을 활동가와의 만남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고요. 은평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멘토하고, 그 다음에 제5대 은평구 청소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한울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전에 한번 만났을 때 네.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본인을 예비 활동가로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예비 마을 활동가라고 본인을 이렇게 소개했던 이유가 있나요? 저도 예비 마을 활동가로 소개를 했고요. 저는 저같이 이제 지역에서, 마을에서 청소년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을 저는 예비 마을 활동가로 보고 있는데요. 저는 그 아이들이 이미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 시절부터 이미 마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주체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들도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들과 저를 예비 마을 활동가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지금 지역에서 혹은 은평, 김한울 당시의 학생이었죠. 그런 마을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그리고 처음에는 어떤 활동부터 시작을 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되게 처음부터 막 이런 활동에 관심 있었던 건 아니고요. 되게 중학교 때 내가 뭐라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아는 선배께서 은평구에 이런 활동이 있는데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라고 해서 은평구 청소년 참여위원회라는 활동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초기에는 은평구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이제 저희가 지역 진로 이제 축제에 참여해서 부스 운영도 하고 직접 음악 축제도 경연하는 식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점점 더 넓혀가서는 이제 직접 지역의 주최를 맡아서 청소년들 대표로 이제 지역 축제를 개최를 하고, 청소년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설문조사나 정책들도 받고 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으로 참여를 했다가 나중에는 활동의 주체로 이렇게 네, 그렇죠. 활동하는, 스스로도 진화하고 진보했던 경험들을 갖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럼 지금 은평구에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예를 들면 고등학교 2, 3학년 시절에 했던 활동들은 어떤 게 있나요? 2, 3학년, 2학년 때는 제가 은평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리더의 역할을 맡아서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한 해 할 일들을 직접 기획을 했었고 진행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에는 은평구 청소년의회로 옮겨가서 이제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나 여러 가지 기타 안건들을 뭐 보완하거나 수정하거나 아니면 직접 기획하는 단계로 일을 했었습니다. 보통 성인 마을 활동가들이 하고 있는 활동과 그렇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존의 청소년들과 조금 달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존의 지역의 청소년들은 배움의 주체로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얘기는 활동의 주체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김한울 당시 학생이었을 때 배움의 주체였다가 다시 이제 활동의 주체로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지역사회에서 김한울 학생이 성장하면서 남들과 달리 진로에서 학업 쪽을 선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영역으로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그 계기가 있었다는 뭘까요? 저도 원래 대학을 가려 했었고 이제 대학 가서 취업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은평구 마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뭐 마을 활동가 분이나 여러 가지 청소년 지도사 분들이나 되게 다양한 분들을 만났는데
이제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가 굳이 대학을 가거나 굳이 남들처럼 직장을 가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다양하고 내가 이쪽 일을 하면 정말 즐겁게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가지게 되어서 이제 점점 이게 변화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좋네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김한울 활동가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을 네, 이제 갓 졸업했죠. 하고, 그리고 대학에 진학하는 것 대신에 지금 군대를 네, 바로 이번 달에 네, 그쵸. 가게 되는 것이고, 군대를 제대하고도 지금 얘기를 했듯이 대학 진학이라는 선택보다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마을 활동가가 되겠다는 게 지금 꿈입니다. 그리고 은평에서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부터 활동을 했던 것이죠. 진로를 그렇게 선택하는 게 보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도 그런 김한울 학생하고 활동했던 친구들도 그런 생각들을 하나요? 그런 생각들을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을 가서 더 전문적으로 배운 다음에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저처럼 바로 일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싶다 하는 친구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마을 활동가가 되고 싶다는 이유 중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네. 성인으로서 성인 마을 활동가로서 이렇게 활동을 한다면 어떤 일들을 해보고 싶나요? 저는 제가 마을 활동가로서는 기존에 있던 기성세대 어른분들과 또 새롭게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분들을 이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사이 둘을 잇는 다리 역할이 되어서 뭐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돕거나 아니면 청소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나 정책들을 좀 더 보완해서 도와주거나, 또 이 청소년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것을 어른들에게 다시 소개시켜주거나, 또 이제 청소년과 어른들을 매칭시켜서 1대1로 멘토링을 좀 도와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일을 해보고 싶고요. 은평에서 지난번 우리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눌 때 그 서울 혁신파크가 있죠. 네. 거기에 있는 다양한 그 단체들하고 그 연계를 좀 하고 싶은 거죠. 단적으로 어떤 예들이 있을까요? 거기에 있는 누구와 그 청소년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나요? 그 특별히는 거기는 메이커라고 해서요. 네. 여러 가지 3D 프린터나 네.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여러 가지 정말 장비들이 있는데, 또 여러 가지 학교에서 그런 것들의 기술들에 대해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되게 많은데, 그 청소년들하고 거의 혁신파크에 있는 그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연결을 시켜주면 그 아이들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기술을 배우면서 또 그 업체에 대해 일을 배우면서 조금 더 그쪽 분야로 나아갈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종의 코디네이터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있는 성인, 어른들의 그룹과 청소년들이 유기적으로 연대하기 위한 가교 역할에 사람이 필요한 거고, 그 활동을 하겠다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청소년들의 진로를 선택하는데, 진로는 학업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길일 수도 있습니다. 지역이 청소년들의 진로 교육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저는 되게 비유를 하자면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청소년들이 자기가 원하고 가고 싶은 목적지를 선택을 하면 마을에서 그 목적지까지 잘 가는 길을 좀 안내를 해주거나, 아니면 중간에 좀 이상한 길, 다른 길로 빠지면 이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좀 더 다른 길로 가셔야 됩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구체적으로 보자면 청소년들이 가고 싶은 그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의 학과나 아니면 마을에 그 분야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을 이렇게 알려주면, 그분들과 이제 멘토가 되어서 그 친구들에게 그 일을 하면서 느꼈던 그 경험들을 알려주면 그 친구들도 그 경험을 듣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훌륭합니다. 한번 반대로 또 물어볼게요. 지역사회가, 그 마을이 청소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지금 얘기를 해주셨다면, 반대로 성인이 되기 전 청소년들도 사실은 마을을 위해서 뭔가를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청소년들은 마을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또 할 수 있고 본인은 또 네. 해왔는지 그런 것들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정말 작게 보자면 지역사회 어려운 분들을 섬기는 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여러 가지 불우이웃 분들, 그 다음에 어르신분들, 노인분들을 좀 도와주는 일부터 시작해서 좀 더 크게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주체로 여러 가지 행사를 열어서 정말 젊음의 주체가 되어서 어른분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소개하고 또 기존에 있던 문화를 받아들여서 또 새로운 마을에서의 지역사회에서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그런 역할을 청소년들이 지금도 하려고 좀 노력하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김하늘 활동가가 얘기했던 내용들은 은평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은 다양한 지역에서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들입니다. 다만 이것을 얼마나 활성화시키느냐 이것이 이제 저희한테 주어진 과제인 것 같아요.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 그러니까 마을 진로교육이 조금 더 강화되고 또 학생들을 이러한 영역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진로교육에 대한 그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요. 만약에 보통 사람들처럼 학교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는 게 진로다. 물론 마을 활동가도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직장과 달리 마을에서 활동하는 활동가가 되겠다라는 그 진로 선택에 혹시 차이가 있다면 네. 혹은 내가 그 길을 선택했을 때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 친구들은 고등학교를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서 대학을 가서 정말 좋은 직장에 대기업이나 그런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걸 진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와 저처럼 마을 활동가가 되겠다는 친구와 그게 다른 점이라면 저는 직장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그렇게 대학교 가서 직장 가는 사람들은 저는 일종의 톱니바퀴라고 생각을 팔로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직장에 일단 내가 직장에 소속돼 있다는 것을 직장의 뜻을 따라가겠다는 뜻이고 학교에 있다는 것도 내가 학교의 그 과정에 맞춰서 따라가는 것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들 팔로워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마을 활동가나 여러 가지 마을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저는 크리에이터라고 좀 그렇게 차이점을 두고 싶습니다. 팔로워와 크리에이터의 차이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요즘 소위 말하는 사회기업가 정신, 소셜 앙트프레뉴어십이 있는데 도전하고 그 다음에 창조하는 그 정신이 사실은 소셜 앙트프레뉴어십이라는 생각, 사회기업가 정신이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김하늘 마을 활동가가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김하늘 학생이 경험했던 은평에서의 그 마을 활동가로서의 역사 혹은 경험담을 저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김하늘 학생이 그 활동가가 생각하는 마을에 대한 일반적인 좀 느낌을 좀 한번 묻고 싶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마을이나 또 은평 마을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은평이 되게 저는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게 상당히 마을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어떤 걸 하고 싶다, 어떤 활동을 하고 싶다, 내가 뭘 만들고 싶다 라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요. 정말 다양한 되게 저조차도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되게 막 솟아나고 있는 그런 마을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은평구 참여예산이나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게 연령대가 다양하신 거거든요. 되게 완전 어린 초등학생부터 완전 나이 많으신 60대 노인분들까지 오셔서 내가 마을에서 주체가 되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 우리 마을에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은평이 되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솟구쳐 나오는 되게 언제든지 새로운 문화가 창조가 가능한 저는 그런 마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의 한복판에 있는 지역에서 그런 활동들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게 일반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은평이 그런 그 마을 공동체의 토대적 역량이
이미 갖춰져 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은평에서 다양한 그 성인들이 이미 하고 있는 활동들을 청소년들이 직접 느끼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그거를 어떻게 알고 청소년들은 그런 마을 활동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죠? 그 동네에서? 저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청에서 좀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구청이나 여러 가지 마을에 있는 그 민관에서 좀 많이 도와주셔서요. 어른들이 이런 것들을 하는데 너희들이 청소년들이 한번 이런 것에 참여해서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냐 라고 이렇게 연계를 시켜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어른분들이 하시는 단체나 그런 모임에서 직접 저희한테 다가오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에 어른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도 하고요. 그런 방식으로 좀 소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좀 더 의도와 기획을 갖고 이렇게 시작을 했던 부분이 꽤 크군요.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구청이 이렇게 의도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역에 이미 활동하고 있는 어른들과 이렇게 만나면서 다양한 활동의 경험이 있잖아요. 네. 혹시 어른들하고 이렇게 부대끼고 일하면서 힘들었던 점도, 그러니까 청소년으로서 느꼈던 한계나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청소년으로서 느꼈던 한계는 아무래도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네. 그 인식이 좀 셌습니다. 아무래도 이 아이들은 아직 어린 아이들이니까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존재다, 좀 아직 미성숙한 존재다 라는 게, 그런 인식들이 조금씩은 있었고요. 그리고 어른들이 되게 잘 받아주시는 어른분들도 되게 계셨는데, 아무래도 그 저희 청소년과 그 분들은 좀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세대 차이가 좀 있어서 그 부분들이 약간 어려웠던 점이었습니다. 세대 차이는 어떻게 극복이 되던가요? 세대 차이는 아무래도 같은 목표로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가게 되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회의나 네. 그 행사에 참여할 때 학생들은 동원된다는 생각들을 가져본 적 있어요? 동원된다라는 생각은 예전에는 잠깐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게 가졌던 적이 있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주체였던 적이 저는 되게 많았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기획부터 진행, 뭐 홍보까지 저희가 다 했었고, 오히려 어른분들이 서포터로 되게 백그라운드에서 되게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막 크게 동원된다라는 느낌은 좀 안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지역을 많이 다니는데 학생들 참여, 학부모들의 참여가 되게 부수적이에요. 근데 은평 같은 경우는 아마 그 김한울 당시 학생을 비롯해서 다양한 분들,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또 그게 은평에 가서 제가 경험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지금 지역사회가, 은평은 아마 그런 프로그램이나 사업이나 센터들이 종종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마을에서 맨 처음에 마을교육 공동체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뭐부터 먼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크게 보자면 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네. 정말 봤을 때 마을 교육 공동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마을에 정말 일단 다 펼쳐놓고 뭐가 있나, 교육을 할 수 있는 게 뭐, 은평을 예를 들자면 뭐 여러 가지 한옥마을이나 뭐 아니면 불광천이나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교육들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마을에 어떤 특색이 있는 것들이 있는지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또 우리가 그 청소년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줄 수 있는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것이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은 그 본인이 상상하는 조금 그 이상적인 마을, 네. 혹은 마을교육 공동체에서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마을은 어떠해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그냥 있는 마을 혹은 동네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화합하고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마을교육 공동체는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큰 질문인가? 괜찮습니다. 전 계속 얘기하는 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전 소통이고요. 아무리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 해도
그 소통이 되지 않으면 절대 저는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저는 여러 가지 소통을 지금 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좀 쭉 지켜봤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어른분들과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나이대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다양하게 소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소통을 통해서 청소년들은 어른분들의 그 경험을 듣고 자신의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젊음을 가지고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른분들은 청소년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또 옛것을 가지고 이렇게 융합을 시키면 마을에서는 정말 그 마을의 특색 있는 정말 새로운 문화가 다시 재창조될 수 있는 그 마을만의 문화가 네. 창조되는 것이다. 네, 좋습니다. 또 마을의 가장 큰 특징은 소통인 거죠. 세대 간의 소통, 그 다음에 사람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겠죠. 마을 활동가로 이런 은평에 다시 돌아와서 네. 이런 일들을 구상한다.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 말고 표면적으로 사업이라든지 어떤 네. 프로그램 본인이 운영하고 그 다음에 해보고 싶은 그런 일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참여예산이라는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 네네. 부분들을 더욱더 확대시켜서 지금 은평에서 하고 있는 참여예산 사업 같은 경우는 일정 예산을 가지고 어른분들하고 청소년분들에 나눠서 지금 참여예산 사업을 2개로 나눠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굳이 나눠서 하지 않고 정말 다양한 세대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네.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어떤 활동을 할까, 우리 마을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 라고 정말 자유롭게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난 이런 활동을 하고 싶어요, 나는 이런 활동을 하고 싶어요, 이런 활동하고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정말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정말 그 마을에 필요한 좋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을 좀 기획을 해보고 싶어요. 좋네요. 제 경험을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은 참여예산제가 지금은 작은 그 부분을 지역사회가 참여하도록 하는 게 이제 우리의 방식인데, 예를 들면 사실은 참여예산제라는 건 구청, 지자체가 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그 예산 부분을 지역사회가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참여예산제 범위 자체가 좀 넓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네. 혹은 지역에서 어떤 활동가로서의 미래에 대해서 못다한 얘기가 있다면 좀 해주시죠. 지난번 회의 때 나온 내용인데요. 잉여라는 단어가 되게 거슬려서 되게 신경 쓰였는데,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또 제가 비전 가지고 있는 것은 마을에서 정말 내가 뭘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정말 내 심장이 뛴다, 내가 정말 지금 신난다, 내가 행복하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저는 최대한 도와주고 싶고요. 그게 가장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활동이기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듣는 그 과정에서 제가 생각됐던 건, 김하늘 학생이 예비 마을 활동가가 아니라 이미 청소년 때부터 마을 활동가였던 것이고요. 그러한 책임감과 그 역할들을 충분히 훌륭하게 해왔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럼 지역사회가 혹은 마을이 청소년들의 진로를 위해서 마을 진로 교육의 어떤 미래 지향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